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섹토, Self-Education via Chain of Thought Reasoning 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AI 연구 논문입니다. 저희가 미리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서 새로운 기술, 예를 들면 덧셈 같은 걸 익힌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섹터가 어떻게 그 생각의 흐름, 그러니까 단계별 추론이죠. 그걸 활용해서 스스로 똑똑해지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뭔가 복잡한 정보를 좀 빠르게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정말 딱 맞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섹터의 핵심 아이디어가 사고의 사슬, COT 추론을 일종의 전략 개선 도구로 쓴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네요. 정책 개선 연산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뭘까요? 네, 그 용어가 좀 딱딱하죠. 비유를 들자면요. AI가 스스로에게 코칭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스스로 코치가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 풀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COT 추론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풀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도 정답을 바로 맞힐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시 훈련시키는 거죠. 아하.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 논문의 그림 12를 보시면 이 과정이 잘 나와 있거든요. 스스로 생각해서 방법을 찾고 그걸 또 내재화해서 더 잘하게 된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이게 예전에 바둑으로 유명했던 알파제로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파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게임 규칙, 그러니까 시뮬레이터가 꼭 필요했잖아요. 근데 SE 세추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자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지점인데요. 네. 알파제로는 바둑 규칙이라는 명확한 시뮬레이터 안에서 탐색을 했지만 SE세추는 덧셈 문제의 정답, 즉 진짜 시뮬레이터에 계속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답 없이요? 네, 학습 과정에서는요. 대신 자기 자신의 그 생각 과정, 그 추론 자체에서 배우는 거죠. 와, 이건 뭐랄까? 실제 실험 없이 그냥 머릿속 생각만으로 물리법칙을 터득하려는 시도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게임처럼 명확한 규칙이 없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와, 스스로 생각해서 배운다는 건 진짜 대단한데 근데 문득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AI가 좀 잘못 생각하면 어떡하죠? 틀린 걸 계속 배우면 이게 점점 더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왜 오류 눈사태 문제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학습의 가장 큰 함정이죠. 오류 눈사태 현상. 네. 작은 실수가 다음 학습 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성능이 확 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시도들이 이걸로 많이 실패했거든요. 그럼 SE세추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섹터는 이걸 막으려고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안전장치를 뒀어요. 예를 들면 단순화 후 추측, 영어로는 simplify then guess 방식인데요. 문제를 여러 번 좀 단순화해서 풀어보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을 최종 답으로 고르는 거죠. 일종의 다수결 같은 거예요. 여러 번 풀어보고 검증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덧셈의 교환 법칙 있잖아요.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A 결과가 같은지 확인하는 식으로 스스로 답을 검증합니다. 이런 걸 자체 일관성 검사라고 하죠. 오. 논문의 그림 4나 5를 보면요. 이런 장치들 덕분에 오류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걸 최소화하는 거죠. 자체 검증 시스템까지. 꽤 똑똑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논문에서는 여러 자리 덧셈 문제를 바이티5라는 모델로 실험했던데 네, 결과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처음에 이 모델에게는 6자리 이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덧셈만 가르쳤어요. 지도학습으로요. 네, 기본만 가르치고 그렇죠. 그런데 섹터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놔뒀더니 이게 무려 29자리 덧셈까지 98%가 넘는 정확도로 풀어내는 수준이 된 겁니다. 29자리요. 와,
네, 표 1을 보시면 그 정확도 변화가 나오는데 거의 0에 가깝던 초기 성능, 이건 표 2에 나와요. 에서 수직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30짜리에서도 88% 정확도를 보였고요. 이야, 이게 총 22단계의 자기 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결과예요. 원래 덧셈 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그렇죠. 거의 스스로 깨우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그림 3이나 6을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배우니까 처음 배우지 않았던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일반화 능력도 훨씬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29절이 사람이 해도 실수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뭘 시사한 걸까요? 이건 인공지능이 꼭 사람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주입받지 않아도 상당히 복잡한 기술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개념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아, 데이터 없이도 스스로 학습한다. 네, 요즘 AI 연구에서 고품질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 고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물론 아직 한계점도 분명히 있어요.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덧셈에서 보여준 이런 능력이 다른 훨씬 복잡한 문제에도 그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고요. 또 이 학습 과정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을 거고 계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아, 비용 문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학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는 분야가 아니라 좀 더 주관적인 영역에 적용할 경우에는 AI가 가진 편견이 오히려 더 증폭될 수 있다는 그런 안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네. 그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 흥미로운 구분을 하는데요. SXTOR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것과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습 방법을 학습한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AI가 섹톡 같은 어떤 외부적인 구조나 도움 없이 학습 방법 그 자체를 스스로 발견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와, 정말 SF 같은 상상이네요. 그렇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어떤 가능성들이 열릴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섹터 연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